자,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인물 바로 16세기 일본의 판도를 뒤흔든 오다 노부나가입니다. 잔혹한 전략가 맞아요.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, 정말 놀랍게도 현대의 혁신적인 CEO 같은 면모가 숨어 있거든요. 오늘 바로 그 부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일본 역사를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아주 유명한 질문이 하나 있죠. 세 명의 영웅, 그러니까 히데요시, 이에야스, 그리고 노부나가의 성격을 딱 보여주는 질문인데요. 바로 이겁니다. 울지 않는 뻐꾸기, 어떻게 할 것인가? 여기서 히데요시는 울게 만들겠다. 아주 적극적이죠. 그리고 이에야스는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. 네, 인내의 아이콘답습니다. 자, 그런데 노부나가의 대답은요. 이거 차원이 다릅니다. 울지 않는 뻐꾸기는 죽여버린다. 네, 바로 이 한마디. 여기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무자비함, 그리고 엄청난 결단력, 망설임? 그런 거 없습니다. 오직 극단적인 효율. 그게 바로 노부나가의 방식인 거죠.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사람 대체 뭐죠? 그냥 잔인한 폭군, 말 그대로 마왕이었을까요? 아니면 어쩌면 그 모든 잔혹함 뒤에 현대 경영학을 방불케 하는 아주 냉철하고 계산된 비즈니스 논리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?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. 기의 전략, 그 첫 번째 기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대체 왜 노부나가가 마왕이라고 불렸을까요? 그의 가장 악명 높은 사건을 통해서 그 광기 속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바로 히에이산 소각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정말 끔찍해요. 노부나가는 이 산에 있던 사찰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던 승려, 신자, 수천 명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전부 학살했습니다. 이 일로 그는 잔인한 악마,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거죠. 하지만 이게 그냥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겁니다. 여기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세 가지 경영 전략이 숨어 있었어요. 첫째, 교토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거점 확보. 이 산이 완전 천연 요새였거든요. 둘째, 썩어 빠진 종교 권력을 파괴해서 낡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나한테 대항하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. 공포 그 자체를 아주 강력한 통치 무기로 삼은 겁니다. 근데 노부나가의 힘이 이런 잔혹함에서만 나온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. 지금부터는 그의 가장 강력하면서도 어쩌면 가장 저평가된 무기, 바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. 젊었을 때 노부나가는요, 맨날 이상한 옷차림으로 거리를 쏘다녀서 천하의 멍청이라고 불렸대요. 근데 이게 다 연기였던 거죠. 사실은 이게 엄청난 정보 수집 활동이었습니다. 길거리에서 만나는 여행객, 상인, 승려들,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책상머리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정보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모은 정보의 힘이 제대로 폭발한 전투가 바로 오케하자마 전투입니다. 전력 차이를 좀 보세요. 4,000대 4만, 무려 10배 차이입니다. 상식적으로는 이건 그냥 지는 싸움이죠.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싸움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습니다. 이게 어떻게 이겼을까요? 놀랍게도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. 바로 데이터의 힘이었죠. 그는 적의 본진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, 적장이 경비 몇 명만 데리고 점심을 먹고 있다는 사실, 심지어 갑자기 뇌우가 쏟아질 거라는 그날의 날씨까지 이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.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기습을 했고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. 자, 이제 그의 세 번째 핵심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어쩌면 그의 전략 중에 가장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바로 수백 년 묵은 전통을 그냥 무시해버린 아주 파격적인 인재관리 방식입니다. 노부나가는요, 그야말로 철저한 능력주의자였습니다. 혈통, 사회적 지위,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능력 하나만 봤습니다. 신분이 곧 운명이던 16세기 봉건 사회에서 이런 생각은 이건 진짜 혁명이나 다름없었죠.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시죠. 주군의 집신이나 챙기던 천민 출신이잖아요. 그런 사람이 성주가 되고 나중에는 군사령관까지 됩니다. 오다 노부나가의 시스템 아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분 상승이 가능했던 거예요. 노부나가는 히데요시의 재능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. 너를 땔감 관리자로 두는 건 명마 한 채 수레를 끌게 하는 것과 같다.
큰 나무로는 이쑤시개를 만들 수 없는 법이다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출신 같은 건 전혀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딱 맞는 자리에 앉히는 그의 통찰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. 하지만 이 위대한 리더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.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바로 그 장점들이 역설적이게도 그를 파멸로 이끌게 되거든요. 이제 그의 치명적인 결함,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. 그의 가장 큰 장점, 그러니까 그 엄청난 결단력과 합리성, 이게 독이 된 거죠. 모든 걸 효율과 결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는 부하들의 자존심이나 감정 같은 이런 인간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비극의 스위치를 켜고 맙니다. 노부나가가 그의 최고참 부하였던 아케치 미스 히데에게 그가 평생 자기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히데요시 밑으로 들어가서 지시를 받으라고 명령해버린 겁니다. 이건 뭐 자존심 강한 무사에게는 정말 최악의 모욕이었겠죠. 결과는 바로 그 유명한 혼노지의 변이었습니다. 자존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미스 히데가 결국 배신을 택한 거죠. 그렇게 노부나가는 가장 믿었던 부하의 손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합니다.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는 그 무심한 명령 하나가 모든 걸 끝장내버린 겁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낡은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연 혁신적인 파괴자와 목표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파괴해버리는 파괴적인 폭군, 그 둘의 경계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오다 노부나가의 삶은 시대를 넘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